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춘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충분히 따뜻합니다. 네. 그런데 저녁에는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옷도 충분히 입으셔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정족수를 기존 300명에서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국민분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충분해. 네, 3월 21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봄 기운 충분히 받아서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부산의 한 식당에 날벼락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김현주 평론가님. 네,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 어제 부산의 부산 진구에서 아하. 벌어졌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님들로 꽉 차 있는 부산의 한 식당.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어머. 식당 출입문을 충격합니다. 어머머머머머. 식사 중이던 손님들은 정말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부딪혔는데요. 어머머. 식당 내부는 그 이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그런데 이 차량 방금 전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면서 식당으로 돌진을 했던 것인데 어머, 세상에. 그 과정에서 행인 2명도 쳤다고 합니다. 어머머, 지금 저 상황에서 지금 상황 보면요, 식당 내부 CCTV를 보면, 그리고 바깥에서 외부 CCTV를 봐도 행인들도 그렇고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던 손님들도 김수산 리포터님 진짜 피할 새가 없었어요. 네, 뭐 영상에서 확인을 하셨듯이요. 정말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뭐지 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일어난 일이거든요. 피할 새도 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머. 어제 일어난 일인데요. 오후 12시 33분쯤 부산 진구에서 이 SUV 차량이 식당 문을 부수고 돌진을 어머, 하면서 세상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하필 문제였던 거는요. 이 시간대가 점심시간대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식당 내부에는 정말 손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피해가 컸는데요. 차량이 식당 문을 부수고 돌진하고 들어오면서 지나가는 행인은 물론이었고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2명이 차량에 직접적으로 이 사고를 당했고, 식당 의자 등이 넘어지면서 간접적으로 다른 손님 3명도 타박상을 입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면요, 바로 저 자리입니다. 바로 출입구 쪽에서 저 차량을 기준으로 등을 돌리고 식사를 하시던 그 출입구 쪽에 앉아 계시던 분은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당시 사고 상황 목격하신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갑자기 쾅 해서 나와 보니까 차가 돌진을 했어요. 바로 운전석에서 내려가지고 먼저 다친 사람한테 갔어요, 환자한테. 세상에, 이게 지금 무슨 진짜 날벼락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앞서 식당 외부 CCTV를 보면요, 저 식당으로 돌진하기 전에 행인도 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님, 제동장치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고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식당으로 돌진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 CCTV 저 상황 보세요. 저 상황.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그리고 급하게 뛰어와요. 내가 식당을 정말 박았구나, 문을 부쉈구나 하는데 의외로 어머. 뒤로 갑니다. 그래서 왜 뒤로 갔나 보니까 오면서 돌진을 하면서 행인 2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치다 보니까 이거 무슨 일 있나? 이거 크게 다치진 않았나? 살펴보기 위해서 뒤로 갔던 건데 이 사고로 총 7분이 중경상을 입게 됐습니다. 아니 저렇게 진짜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제동장치가 아니 차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어쩌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세상에? SUV 차량 운전자는 만 79세라고 합니다. 무모한 운전에 음주운전이 의심되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 운전자 경찰 조사에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즉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엑셀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인데, 이로 인해서 행인들뿐만 아니라 식당한 손님들까지 연달아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경찰도 차량 블랙박스로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자, 지금 이번 사고 운전자도 만 79세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도 고령이라고 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다 운전이 이렇게 뭔가 운전 미숙이 일어나거나 조작 실수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어떤 대책 지금이라도 사회적으로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꼴로 60대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에 의한 것이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를 좀 지급을 해드리되 아예 면허를 좀 돌려받자. 그러니까 운전을 아예 못하게 하시는 방안 어떠냐라는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이 제도가 시행은 되고 있지만 내가 교통비 차라리 안 받고 내가 실제로 운전하겠다. 그러니까 면허를 반납하신 분들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운전 능력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운전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판명이 되면 조건을 달아서 면허를 발급해주자. 그러니까 야간 운전은 금지를 한달지 아니면 고속도로 주행은 하지 못하게 한달지 이런 안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몇 살부터 이런 조치를 취할지부터가 사실 논란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 안에 아예 기술적으로 첨단 안전지원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 또한 정부에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또 차 안에 첨단 장치, 말만 들어 첨단 장치라면 돈 들잖아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연령대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다 사고 날 위험성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 지금 앞서 통계도 있잖아요. 이 사고 운전 사망 이 사고 중에 4분의 1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라고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사회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세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단으로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참전했던 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 출석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한다는 이유만 특정한 게 말이 됩니까? 키우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국제 군난 덕분에 키우가 해방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권법 위반은 제가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여권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습니다. 방금 저를 폭행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행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재물 손괴? 손괴입니다. 어쩔 건데? 아니요 하지 마세요. 한 대 쳐보십시오. 아니 그만하세요. 쳐보십시오. 잠깐만요. 가족도 저 핸드폰 좀 있고, 가져오세요. 재판 잘해야 되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저기요 이건 씨 네, 방금 저 그치마세요. 폭행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6년째 신용 불량자 상태인데 채권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재판을 마치고 방금 법정에서 어쨌든 폭행으로 보이는 행위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행 아니었습니다. 폭행이었습니다. 아니, 그만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봤습니다. 또 때리시게요? 아니요. 안, 쳐보십시오. 그만하세요. 저만 보세요. 가시죠. 예희 씨? 아니요. 길 좀 방해하지 마세요. 그만. 네 인생이나 신경 써. 네, 한번 그만하세요. 쳐보십시오. 자, 흔히 이근 전 대위라고 이 호칭을 하더라고요. 이근 전 대위라는 사람이 어제 재판에 출석을 하고 나오는 길에 저런 소동이 있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근 전 대위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출석했는데 그 직후에 방청을 하러 온 남성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유튜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두 사람 법정 밖 복도에서 한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유튜버가 법정으로 나온 이근 전 대위를 따라다니면서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도 않냐고 물어봅니다. 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이근 전 대위가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이 남성의 얼굴을 1회 가격합니다. 그 남성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법원 밖으로 나와서도 이 남성 이 씨를 따라가면서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씨 결국 욕설을 퍼부은 뒤에 손으로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아, 조금 전 이 상황이 이제 나오잖아요. 요 상황이 휴대전화를 쳤군요.
그래서 이제 일부 영상 보면 저 유튜버의 이제 날아간 휴대전화에도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게 정말로 어지럽게, 왜냐면 공중에 날아가니까 화면이 어지럽더라고요. 그 화면까지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저 휴대전화를 손으로 치는 장면. 근데 그 전에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복도에서 한 차례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때린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해서 저 유튜버라는 사람이 이근 전 대회에게 물어보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김현주 평론가님, 이근 전 대회가 조금 전에 유튜버와 그런 충돌은 있었습니다만 애초에 어제 재판에는 왜 그러면 출석을 한 겁니까? 이 씨는 해군 특수전전단, 그러니까 UDT-C라고 불리우는데 대위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위 출신인데요. 네.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 그러니까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그 여행 금지령이 발령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 1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였던 지난해 3월에 러시아군에 맞서겠다면서 출국을 했었는데요. 지난해 3월에 들어갔군요, 우크라이나에는. 네.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를 해서 네. 같은 달에 외교부가 이미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전장에서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네. 이분이. 그래서 지난해 5월에 치료를 위해서 이제 귀국을 했고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판이 어제 첫 공판이 열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들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보세요. 지금 저 얼굴 보시면 아시겠죠? 이근 전 대위가 실제 전투에 참여한 것을 이제 주변에서 촬영을 했나 봐요. 그걸 자신의 SNS에 올렸던 내용을 이렇게 또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저렇게 전투를 벌이다가 부상을 입고 한국에 왔고 그리고 경찰에 출석을 했던 상황이고 올해 1월에 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장윤 변호사님, 쉽게 말하면 여권법 위반이라는 게 지금 이제 말은 여권이니까 무슨 말이지 할 텐데 가지 말란 나라에 갔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 3월에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외교부의 허락 없이 갔기 때문에 그때 적용하는 법이 여권법입니다. 여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이근 대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첫 공판 기일에는 이 죄의 유무죄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밝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형의 문제만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 혐의로만 재판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귀국한 이후에 서울 시내에서 지난해 7월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부딪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과실 여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 다친 사람을 반드시 구호 조치를 하도록 법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근데 그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같이 넘겨졌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못한 게 없다. 무죄로 다투겠다는 취지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혹시 그거 준비됐어요? 그 이근 전 대위가 그 우리 MBN에 그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없군요. 그걸 한번 들려주려고 했는데, 네. 자기가 왜 참전했는가 그런 이유를 밝힌 바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일단 신민석 기자님, 한번 이거 좀 여쭤볼게요. 자신의 어떤 그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에 출석했는데 유튜버가 물론 그 유튜버라는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유튜버 온라인상에서도 설전을 벌여왔던 인물이긴 합니다만 글쎄 어제는 많은 언론들이 즉 카메라 그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행동은 글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참 이게 유튜버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중 입장에는 하나의 언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유튜브도 굉장히 취재거리고 연구 대상이긴 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런 행동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유발을 했던 측면도 있어 보이고 이근 전 대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되게 강하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뭔가 하지 말아야 행동을 참는 게 아니라 뭔가 일부러 좀 했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영향력이 커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현상 하나하나를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과연 어디까지를 이분들이 의도하고 하는 행동인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의도된 상황들이 맞아떨어지면 물론 두 분이 짜고 한 건 아닌데 서로 뭔가 의도한 부분이 저렇게 강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저런 뉴스가 생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변호인 같아요. 그 여성분이 변호인인데 계속 논란이 커질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이근 전 대위를 말립니다. 말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냥 가자. 자신만 바라보라. 즉 계속해서 저 유튜버에게 이 시선을 주고 대답을 하니까 댓글을 하니까 저 변호사분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나만 보고 똑바로 걸어라. 이제 그렇게 종용하기도 하는 장면까지 앞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박성배 변호사님 어제 여권법 위반 혐의 그리고 교통사고 낸 것에 대해서도 뭐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다 부인하고 있어요. 공소 사실을. 그런데 일단은 여권법 위반 혐의는 다 인정한다 했는데 그러면 앞서 유튜버와 벌인 저 행위는 혹시 폭행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인가 어떻습니까? 적어도 폭행과 모욕은 인정될 만한 상황이고 유튜버가 신고나 고소를 한다면 수사도 충분히 진행될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폭행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상대방이 토발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유의미한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모욕과 관련해서는 일부 도발이 감경 사유로 작용하기도 합니다만 당시 상황이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특히 언론 카메라도 취재 중인 상황이라 아주 가볍게 다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건은 부상의 정도로 보이는데 유튜버가 폭행으로 인해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중하게 처벌될 것이고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평안 처벌로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 유튜버의 주장대로 지금 휴대전화 날아간 것은 재물손괴도 또 추가될 수 있는 거예요? 휴대전화가 실제로 부서졌다면 재물손괴 입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정도 수준이 이르지 않았다면 손을 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한 행위도 폭행 정도로 이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근 전 대의 앞으로의 또 재판 상황도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저녁 시간 됩니다. 출출하신 분도 많을 텐데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하고 고민되신 분은 이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해법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신민섭 기자님. 근데 이게 저녁 메뉴에 대한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저녁 부부싸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문제래 가지고 류수영 씨는 분명 좋은 배우입니다. 아하. 근데 언젠가부터 어남선 씨는 그 대한민국 남성들의 공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꼭 그렇게 볼 것도 없는 게 네. 연예인들의 취미를 보면 과거엔 제일 많았던 게 인테리어입니다. 아하. 두 번째 요리, 독서도 많이 하고 네. 심지어 집에서 디제잉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실력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인테리어가 취미이신 분들은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발휘하고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 보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런 취미를 가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같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다니는 게 좀 제한되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다 보니까 예전에 인테리어가 굉장히 유행이었고 요즘에 요리가 굉장히 유행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류성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래 좀 요리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고 네. 또 연예인이다 보니까 다른 취미 생활을 못 하니까 요리를 네. 하게 된 거고 지금은 아예 직업이 이제 그 요리가 됐기 때문에 왜냐면 요리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제 그 사실 보면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건 기본이고 이 방송을 보면 그냥 레시피가 화려한 게 아니라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레시피를 많이 알려주고 또 살림을 굉장히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네. 큰 사랑을 받으면서 미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이런 요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직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수영 씨가 잘생긴 배우로만 알고 있었는데 요리를 잘한다고. 근데 궁금한 게 솔직히 저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시청자분들. 박성배 변호사님, 어남 선생이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남자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류수영 씨의 본명이 어남선 씨입니다. 류수영 씨가 본명을 쓰지 않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역을 쭉 해오다가 드라마 조연에 처음으로 투입됐는데 당시에 감독님이 어남선이라는 이름 너무 시적이고 철도 느낌이 난다. 경부선, 호남선. 비 내리는 어남선 할 듯한 얘기예요. 네. 결국 가명을 쓰게 됐다는 것인데 아내인 박하선 씨도 남편 성이 어시다 보니까 딸 이름 짓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네. 류수영 씨에 따르면 요리 프로그램에서 어남 선생이라고 별명을 지어준 뒤로는 함종호 씨 종친회에서 그렇게 좋아들 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어남 선생 이제는 어남 선생 궁금증 제가 풀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그럼 어남 선생 류수영 씨가 어떤 요리를 한다는 거 뭐 혹시 뭐 맛있게 라면 맛있게 끓이고 막 그런 수준이에요? 어떻습니까? 류수영 씨는 공개하는 레시피마다 SNS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마늘빵과 닭가슴살을 곁들인 브런치, 우럭을 잡아 만든 맑은 탕, 돼지, 된장찌개 등등 만들기도 쉽고 맛도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믿고 먹는 어남 선생이라는 별명까지 붙게 됐는데 어허. 여기에 유쾌하고 재미있는 설명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어허. 류수영 씨는 남자인데 요리를 참 잘하시네요라는 말만 들을 때마다 내가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부엌에서는 성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합니다. 참 어허. 좋은 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저울에서는 저울을 꺼내면서 1g이라도 어기면 맛이 많이 달라진다면서 주의를 촉구하기도 하고 또 마늘을 넣어서 볶을 때는 재채기가 날 때까지 볶아달라고 하는가 하면은 된장찌개를 실패하는 이유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국이 아니다 찌개다라고 깨알 멘트를 해주기도 합니다. 되게 자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앞서 요리 그 메뉴 레시피 좀 보세요. 마늘빵 곁들인 뭐 브런치, 우럭 맑은탕, 돼지 된장찌개. 저 요리 나올 때 옆에서 김현준 평론가님 피식 웃으셨어요. 지난주 다 하셨던 거죠, 집에서? 아, 그렇죠. 네. 기본이죠. 네. 근데 사실 그 요리 선풍을 불러온 분이 이제 백종원 씨잖아요. 아, 네. 백종원 씨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요리의 레시피가 다 나옵니다, 거의. 그런데 요즘에는 저 어남 선생의 레시피를 따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요? 근데 그 뭐 자취생에서부터 뭐 주부, 아빠들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본인이 일종의 인증샷, 인증 영상을 남기는 거죠. 네. 이 어남 선생 레시피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다, 요리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SNS, 유튜브, 블로그 이런 데 올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그 메뉴도 다양한데 정말 그 일반 그 주부들뿐만 아니라 네. 아빠들 또 좀 나이가 지긋하신 60대 아빠 혹은 뭐 워킹맘 바쁘잖아요. 이런 분들조차도 이 레시피를 따라해서 본인들이 인증샷을 남기고 또 후기를 남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저 요리 레시피 조금 전 거 보여주세요. 갈배제육 만든 걸까요? 갈아 만든 그런 거예요. 갈배제육 뭘까요? 장윤미 변호사 한번 맞춰보세요. 갈배제육 뭐예요? 저는 갈비에 배즙을 넣은 게 아닐까라고 한 표를 진짜 대박. 진짜 그럴싸한데요, 진짜. 갈비에 배를 갈아 넣어서 네. 제육을 만들었다. 아하. 그러면 닭볶음탕 우리가 흔히 아는 거고, 그리고 갈비치킨, 갈비 치킨으로, 어머 대박 사건.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요리를 지금 막 개발해 낸다는 거, 자신만의 레시피 요리법으로.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류수영 씨는 배우 박하선 씨의 남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박하선 씨도 요리하다 급할 때는 류수영 씨 남편한테 SOS를 친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펴봤어요 말이지. 언니 뭐 하세요? 가마솥밥? 와 대박. 나도 처음 해보는 거라 어떻게 저도요. 의견을 줘봐봐요. 검색해보자. 그래 검색해보자. 그래 좋은 생각이다 진짜. 이게 여기다 밥하는 게 안 나와. 그러면 아저씨한테 물어봐야겠다. 이거 뭐야, 여기 시골처럼 가마솥이 있는데 일단 토치해가지고 장작에 불 붙였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불을 벌써 붙여버렸어. 쌀을 잘 씻어요 일단. 불을 완전 낮추고 맹열로 뜸을 오래 들여야 돼. 뜸을 익힌 시간의 3배, 5분 익혔으면 15분 들여. 그 정도 하면 그 뜸으로 익힌다고 생각해. 한번 끓인 다음에 뜸 들인다. 역시 어남 선생 알았어. 어남 선생 저렇게 얘기하고. 근데 지금 보면 김수산 리포터님 요리 레시피를 정확히 알려주는 걸 넘어서 전화기 너머로 스윗 달달한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제가 또 눈이 높아집니다. 남편의 조건이 하나 더 늘은 것 같아요. 저 맛있게 잘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가구 일수영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각 가정에 한 명씩 보급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국민 남편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 류수영 씨 아내 박하선 씨는요, 출산을 하고 또 육아를 하면서 여배우로서 경력 단절을 한 4년여 넘게 네, 복귀를 못하고 계시다가 복귀를 하셨는데요. 그 복귀의 이 뒤에는 남편이 있었다라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남편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고요. 네. 그런 류수영 씨는 또 항상 고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고민인가 봤더니 레시피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세상에. 항상 장을 볼 때 뭐 감자, 시금치, 달걀 이런 걸 장을 보는데 아이들이 잘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요리를 하면 아이들이 잘 맛있게 재밌게 먹을 수 늘 있을까? 숙제잖아요, 그거. 네,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 남편 사랑꾼에 이어서 다정한 아빠의 면모까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얼굴도 잘생겼는데 요리까지 잘하는 유수영 씨는 반칙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유수영 씨처럼 정말 요리에 진심인 스타가 또 있을까요? 장윤 변호사님. 바로 배우 한고은 씨입니다. 어머. 한고은 씨는요, 95년도 모델 그 대회에서 데뷔를 했고 네. 정말 허스키하고 매혹적인 목소리 그리고 연기력도 출중해서 스타덤에 오른 스타인데요. 네. 사실 도시적인 이미지만 봤을 때는 아유 손에 물 한 방울 묻힐까 싶은데 바로 반전 매력이 있었습니다. 어머. 그건 바로 두 방울 묻혀요? 예, 요리 솜씨였던 건데요. 아하. 아, 요리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솜씨가 범상치 않다면서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또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유, 남편 밥 차려줄 정도만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네. 하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뭘 배운 게 없어서 인터넷으로 레시피 검색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저랑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살짝 없네요, 장윤 변호사님. 네, 레시피를 하나만 검색해서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보고 비교를 해가지고 본인만의 조리법으로 음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여러 조리법을 보고 또 보고 연결지어서 가다 보면 결국에 그 종착점은 백종원 씨의 레시피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본인이 백종원 씨의 랜선 제자다 이러면서 야. 제자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한고은 씨 뭐 연기나 예능에서 보여주는 모습 보면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요리도 시원시원하게 할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전복 솥밥을 할까 합니다. 저희 자주 해먹는 거고 솥밥을 하다 보니까 재미 들린 게 솥은 항상 누룽지 또는 죽이 나와요. 그거 아침에 또는 이제 술 먹고 다음날 솥밥하고 맛있잖아요, 솥밥은요. 그냥 햄 밥하고는 맛이 달라요. 야, 전복이 몇 마리 들어간 거야? 어떤가 모르겠어요. 잘 먹을게. 오, 진짜 맛있다. 됐습니다. 꼼짝 못 하시겠네요. 음식을 이렇게 잘하는 와이프가 있으면. 전인화 씨도 인정할 만큼 요리 잘하는 건 알겠는데 신민석 기자님 기분 안 좋아요. 보세요. 오늘 아침 메뉴는 전복솥밥입니다. 자주 해먹는 거고 오늘 아침에 물 말아 드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신민석 기자님. 근데 지금 포인트는 전복솥밥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전복솥밥보다 저는 더 궁금하고 더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전날 저녁입니다. 한고은 씨 이제 요리하는 장면이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이제 패널들의 이야기가 모든 요리가 술안주 같다라는 어허. 평을 많이 하는데 어머. 실제로 한고은 씨가 굉장히 본인이 애주가임을 밝히고 있고 지금도 이제 솥밥하는 이유가 그 해장으로 좋다. 해장용. 그러니까 이 전복솥밥은 지금 해장을 위한 요리인 거고 어허. 그렇다면 뭔가 그 전날에는 해장이 필요한 뭔가 음주와 더불어 할 만한 안주 요리가 있었다는 뜻인데 보면 남편분은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제 한고은 씨가 좋아하니까 함께 이제 좀 같이 마시는 편이라고 하는데 뭐 요리를 잘하는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또 애주가들한테는 굉장히 부러운 포인트로 다가오고 있는데 남편분과 결혼도 굉장히 화제인데 뭐 드러난 팩트는 2015년에 4살 연하의 남자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연하분이에요. 네, 만난 지 101일 만에 결혼해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어머. 사실은 이제 더 취재를 해보고 싶은 영역이 결혼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고은 씨가 자기가 그 태양은 없다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는데 남편분이 그때 그 작품 보면서 나는 한고은과 결혼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허. 로맨틱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에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영역은 연예부 기자한테도 그 팩트 체크가 금지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하. 그냥 뭐 믿는 것밖에 방법 없는 영역이죠. 야, 두 사람이 우리 흔히 첫눈에 불꽃 튄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꽃이 튀어서 만난 지 101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됐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사랑이란 건 미친 호르몬의 장난? 소위 과학적으로 옥시토신과 무슨 이런 엔돌핀 이런 호르몬들이 잠깐 미쳐 날 때는 약간 그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사람만 생각나고 이 사람이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이게 사랑이야? 사랑 별로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사실 결혼을 할 거란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게 하나하나 흘러가더니 어느 날 결혼을 해서 제가 앉아있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이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저한테 계속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도망가. 도망가라고 했대요? 좀 밀어냈어요. 착각이다.
김현주 평론가님, 시청자분들이 그래 두 사람 알콩달콩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한 번은 싸웠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되게 이제 현실로 결혼이 다가오는 게 이제 신혼여행 네. 딱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족들 선물 뭐 살까 여기부터 그렇죠. 이제 부딪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신혼여행 가서 공항에서 난리 나잖아요. 네. 한 번도 안 싸웠답니다. 어머. 워낙 한고은 씨가 이제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한대요. 어허. 그래서 두 분이 신혼여행을 배낭 메고 유럽으로 갔는데 그럼 그래요. 많이 걷게 되잖아요. 유럽에 네. 가면은. 그럼 하루 종일 걸으니까 뭐 싸울 틈이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허기가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당에 가가지고 메뉴를 뭐 1번부터 10번까지 다 시켰대요. 어머. 두 사람이 와서 그렇게 메뉴를 여러 가지를 시키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두 사람이 저걸 어떻게 다 먹지 하면서 좀 쳐다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소비 패턴하고 식성 이런 게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신혼여행 가서도 한 번도 안 싸우고 무사히 귀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 대박입니다. 진짜 이분들이야말로 천생연분이란, 현재까지는 천생연분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시고요.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 이분은 요리를 좋아하는 건 당연하고 잘 먹기도 한답니다. 누굴지 궁금합니다. 김수환 리포터님. 네, 이분 요즘 정말 장안의 화제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폭풍 먹방을 선보이고 있는 바로 배우 이장우 씨인데요. 어머. 네, 맛있게 잘 먹는 것뿐만 아니라 네. 많이 먹기로도 유명합니다. 대식가로 알려져 있죠. 그래요? 네. 네. 무려 20시간을 연달아서 계속 먹은 먹방을 한 적도 있다고 해서 어머. 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잘 먹는 만큼 또 요리에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 가루 요리라고 하죠. 가루로 된 걸로 모든 요리의 맛을 다 낼 수 있다. MSG, 설탕, 소금 등 오직 가루로 닭백숙도 만들고요. 어머. 냉면을 가루로 만든다.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어머. 네. 이렇게 만들어도 정말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루 요리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이장우 씨 현재 전 세계 조미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집에 가루만 50가지가 어머. 넘게 있다고 하네요. 대체 요리할 때 가루를 얼마나 사용하길래 가루 요리사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바로 쿠바 샌드위치. 원래 쿠바 샌드위치는 엄청 오래 걸리는 음식이에요. 하지만 내가 가루를 써서 새롭게 7분 만에 먹을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버터에다가요, 그 외국 향이 날 수 있는 오레가노 싹 느낌 있게 뿌려주시고요. 큐민가루. 자, 양꼬치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나오는 거고, 훈제 파프리카 가루를 써서 훈제 향을 주겠습니다. 사기 그릇 이런 걸로 가루 넣고 싹 눌러줍니다. 영롱하구만. 죽이요? 예. 치즈가 아주 쭉쭉 늘어나고 있어. 일단 내가 먼저 잘 됐나 먹어보겠어.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나 지금 지났어. 역시 나는 요리 천재. 대한민국 서울의 요리 천재, 가루 요리사, 파우더 셰프 이장우가 있다는 것을. 아니 본인 말처럼 지금 저 영상 속에 저는 처음 본 가루 진짜 가루왕 같아. 가루왕 같은데 본인이 요리도 하고 먹기도 해. 먹방도 찍는데 진짜 박성배면서 저렇게 또 막 쉽게 먹음직스럽게 먹으면 또 볼에 그냥 살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이장우 씨가 워낙 먹는 것을 좋아해서 한때 몸무게가 98kg까지 와, 그럴 줄 알았어요. 결국 100일간 다이어트에 돌입하게 되는데 다이어트 방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선택했습니다. 첫날은 너무 먹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고 많이 실패하는데요. 그러니까요. 3일 지났더니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답니다. 어머. 그동안 단식한 게 아까워서 7일을 지속했더니 야. 몸이 너무 개운해졌고 다이어트에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아하. 73kg으로 무려 25kg을 감량했습니다. 이야. 일반인이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다시 82kg으로 살이 올랐다고 하는데 먹는 걸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평생 다이어트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또 가게 하나 내서 소박하게 살면 어떨까? 음식 장사로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가게 하나 이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장윤 변호사님 네.
꼭 그런 소망 갖고 있더라고요. 나 요리 잘하는데 이거 진짜 가게 하나 내볼까? 뭔가 그런 꿈은 갖고 있잖아요. 이장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진짜요? 실제로. 예,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냥 자기가 가게를 차렸습니다. 어머, 진짜요? 어떤 아이템이냐? 바로 즉석 우동인데요. 우와. 이장우 씨가 즉석 우동을 진짜 좋아한대요. 이 가게가 지난 1월에 유튜브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냥 우동이 아니라 포장마차나 트럭에서 파는 그 맛을 지닌 우동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파는 곳을 찾아보려고 하면 주변에 없고 너무 멀고 또 그 맛을 제대로 구현하는 식당들도 없어서 이럴 바에야 내가 직접 차리겠다라고 해서 우동집을 냈는데요. 네. 일단 아까 가루 요리사라고 했잖아요. 가루상, 네. 그런데 이 식당에서 파는 우동에는 가루를 넣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요, 가루가 상당히 비싸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레시피를 연구를 해서 다진 양념을 2달 넘게 연구를 해서 딱 맞춰놨다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그 다진 양념이 들어가는 우동이 나오는 식당을 낸 건데 이 식당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와.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영업을 하기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어머. 식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정말 다재다능한데 이장우 씨가 잘하는 게 여기 말고 또 있답니다. 뭘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젠 파도의 노래가 내겐 악령의 저주 같아 신이여 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가 날 기다려왔어 도망도 소용없어 과거는 끝까지 날 쫓아와 난 자유가 아닌 거야 싸워 이길 때까지 대박 사건 신민석 기자님 이장우 씨가 진짜 이 노래 부른 거 맞아요? 네, 지금 레베카의 한 곡인데 레베카라는 뮤지컬에 실제 출연을 했었죠. 지금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요즘에는 뮤지컬 배우 하다가 이제 그 탤런트나 영화 배우가 된 경우가 많아서 그런 케이스인가 싶지만 사실 이장우 씨는 굉장히 신인 시절에 그 시트콤 했던 것부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장우 씨가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건 2009년도에 한 시트콤에서 좀 얼굴을 알리다가 2010년도에 이제 그 동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는데 네네. 그 전에 그러니까 원래 데뷔한 건 2006년에 배우로 데뷔했지만 2009년도에 3인조 그 그룹에 소속해가지고 가수 활동을 했었거든요. 가수 활동했어요. 근데 그 가수 활동 잘 안 되고 그다음 배우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배우로만 많이 알려졌었는데 본인이 워낙 노래도 잘하고 가수의 꿈도 있었기 때문에 뮤지컬 오디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하면서 레베카라든지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한 최근 2, 3년 전부터는 이제 뮤지컬 배우로도 굉장히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세 분요 요리의 진심인 이 세 분 보니까 참 오늘 저녁 이분들 요리 따라해 보는 것만도 재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봤습니다. 먼저 사고가 있었던 당시의 현장 모습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SUV 차량 한 대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요. 그대로 빠른 속도로 달려나갑니다. 흰 연기를 뿜으면서 질주하던 차량은 600m를 더 달리고서야 도로 옆 지하 통로에 추락을 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요. 함께 타고 있던 10대 손자는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지금 저렇게 멈추질 않고 지금 어이구 세상에 한참을 지금 이 차가 질주를 했어요. 당시 저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운전을 하고 있던 할머니의 저 애타는 목소리도 고스란히 담겼는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커피 났다. 엄마.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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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충격입니다.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저 운전하신 분은 얼마나
머리가 하얘졌을까? 정말로 다급하게 옆에 있던 손자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자, 그런데 장 변호사님, 누가 봐도 진짜 황당하고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음성 들으신 분들을 마음이 정말 아프실 텐데 이 당사자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자를 잃은 할머니 지금 범죄 피해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혐의 내용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인데요. 경찰은 이 부분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이후에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을 해봤더니 차량 결함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분석을 해봤더니 처음에 1차 추돌이 있기 전에 변속기가 중립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주행 모드로 변경됐는데 이 부분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첫 조사에 사고 석 달여 만에 어제 첫 조사에 이 출석을 한 거예요. 조사에 앞서서 이 가족 측의 법률 대리인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으로 하려고 했는데 N으로 안 들어갔다는 거죠. 예, 변속을 해봐. 그래서 이게 안 돼 그러시고 차는 더 빨라지고 굉음도 소리도 더 커지고 냄새도 더 나서 이제 도연아 그때 다급하게 부르셨던 거죠. 그 궁색한 병명을 찾으려고 그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머님의 그 기억과 그 다음에 차량의 그 주행 상태를 녹음한 블랙박스 영상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성배 변호사님, 이 할머니가 운전자인 할머니가 운전을 잘못한 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법률 대리인 측, 가족 측의 법률 대리인은 아니다. 뭔가 해당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 등에 녹음된 그 음성 등을 토대로 보면 뭔가 차가 이 자동차가 뭔가 말을 듣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할머니 측 입장은 명확합니다. 할머니가 사고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자리에는 할머니 아들과 가족 측 변호인도 동행했습니다. 조사는 약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할머니는 사고 당시에 차량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어도 중립으로 바꿔서 멈추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서 가족 측 법률 대리인 입장을 내놨는데 국과수가 소프트웨어 결함은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하는 등 부실 조사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차량 소프트웨어 장착이 늘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사고가 빈발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사고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이 여성의 손자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제 경찰 조사에는요, 이 운전자, 이 여성의 아드님도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사고로 아들을 잃었잖아요.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근데 어머니까지 범죄자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관님과 검찰에서 이 많은 탄원서를 다 읽어보실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조금이라도 읽어보신다면 어머니가 죄가 없음을 같은 마음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는 죄가 없음을 저희는 확신하고요. 어머니가 앞으로 평생 안고 가셔야 될 그 죄책감을 오늘 이 조사 이후로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이 인터뷰를 하는 저 남성분은 앞서 숨진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마음도 지금 너무 새까맣게 타들어갈 텐데 그 자신의 어머니를 보호하는 인터뷰를 하는 저 마음은 또 어떨까 싶어요. 또 정말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진실 여부야 이제 뭐 다퉈봐야 하겠습니다만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너무나 그 상황에서 간절하게 손자의 음성을 부르는 그 상황을 볼 때, 그 정황으로 볼 때, 이게 정말 급발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누구나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 할머니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처벌 불원서가 자그마치 796부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7,296부? 네, 7,296부, 네. 7,296부가 네.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급발진 결함 여부, 이것을 자동차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 23일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이 해당 청원이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하고요. 강원도 의회는 물론이고 강릉시의회도 이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잇따라 결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뉴스파이터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저희가 늘 공분하는 게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계란으로 달걀로 바위치기 격으로 이 차량 결함을 이 일반인이 어떻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거에 세상에 무슨 재주로? 사실 소송의 성패는 입증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잡한 제조물의 결합을 소비자가 입증해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마련된 법률이 제조물 책임법인데 제조물 책임법은 이 소비자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해내면 이때부터는 제조업자가 당시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그 결함을 발견할 수 없음을 입증해내야 면책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송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라는 입증도 소비자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그 정도 수준까지도 입증해내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승소 판결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에서는 그 결론을 온전하게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입법이 어렵다면 판례라도 쌓여야 합니다. 즉 관련 판례에 따라 블랙박스에 담긴 운전자의 말과 행동을 비롯해 재반 사정에 비추어 제조물 책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판례가 쌓여나간다면 결국 개선 입법도 충분히 뒤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건 반드시 진짜 정부가 신경 써야 돼요. 이건 이런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거를 다 차량 결함 여부를 이 운전자 일반 국민한테 떠맡기는 거예요? 이건 분명 뭔가 어불성설해. 이건 반드시 뭔가 개선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장난할 게 있지 이런 데에서 장난을 합니까? 김수산 리포터님. 네, 우리가 뭐 축의금을 안 내고 밥만 먹고 갔다라던가 뭐 지난주처럼 축의금 액수가 이상해요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런 일은 또 처음입니다. 축의금을 장난감 돈으로 냈다고 합니다. 예, 갓 결혼한 신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화제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 결혼식에 초대를 못 받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네. 5년 전에 사귀었던 저의 전 남자친구와 함께 와서 어린이집회에 장난감 돈을 봉투에 담아서 내고 식권 2장까지 받아서 밥을 먹고 갔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자, 누리꾼들 역시 좀 많이 황당해했습니다. 신부의 그 화남을 이해를 했고요. 여러 댓글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남긴 누리꾼도 있었고요. 또 한 변호사는 무료로 내가 고소를 도와주겠다라면서 댓글로 이메일을 남겼다고 해요. 자, 결국에 글쓴이는 그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기죄 고소 접수를 마쳤다고 합니다. 어머, 네. 자,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요. 장윤미 변호사님, 해당 글이 이제 올라오고 나서 그 장난감 돈을 넣었던 사람이 이걸 또 알게 됐나 봐요. 그 다음에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도 사기죄가 해당할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난감 지폐를 넣었다라고 하면 그 식권을 내줄 리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례도 다른 사안이지만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친구는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니까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지금 본인이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안해 아무개야. 내가 사실 친구들은 다 청첩장 받았는데 나 못 받아서
정말 서운했어. 그래서 이런 행동했는데 또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메시지에도 즉각 답하는데 나한테는 그러지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어린 마음에 이런 행동을 했는데 지금은 미안하다. 앞으로 나 안 봐도 돼.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하는 부분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취소해 줄 수 있으면 혹시 취소해 주겠니? 내가 축의금 그리고 식대도 다시 송금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기에 애시당초 정상적으로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과를 듣고 김수산 리포터님 조금 마음이 풀렸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친구는 메신저로 축의금과 식대를 지불을 했다고 해요. 10만 원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그 돈을 전혀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뭐 고소 또한 취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뭐 처음엔 안 간다고 했지만 친구가 부추겨서 갔다. 그런데 글쓴이가 이런 정황까지도 확인을 했지만 결국에는 결혼식에 와서 나를 망신 준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친구와 전 남친 둘 다 고소를 취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고요. 네. 성인이니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라고 네.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글쎄요. 축의금 하나로 그동안 수십 년 쌓아온 공든탑 친구 간의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닌가. 참 생각이 그렇게 짧아서 결국 이런 화를 자초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김수산 리포터님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긴급한 상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 한 남성이 자세히 보시면 강둑에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떡해요? 네, 거센 물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강둑 벽 틈새에 안간힘을 쓰면서 겨우 매달려서 어머.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데요. 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순간 남성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아이고. 헬기까지 출동이 됐는데요. 네. 헬기에 밧줄을 단 소방관 조심조심 내려와서 아이고, 남성에게 다가가려는데 자. 자, 쉽지 않아 보이죠? 아이고 물살이 거세요. 네, 닿을 듯 말 듯. 자, 열심히 드디어 우와. 로프를 채우는 데 성공하고요. 이야. 안전하게 구출해냅니다. 야, 진짜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데 아니 캘리포니아 요즘 왜 그래요? 최근에 폭설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미국 캘리포니아는 1년 내내 화창한 날씨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하루는 눈보라, 하루는 물난리, 몸살을 겪고 있는데요. 네. 이건 바로 대기의 강이라는 아하. 이상 기후 현상 때문입니다. 네. 이 대기의 강이라는 이름에서도 네. 아실 수 있겠지만요. 네.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수증기가 대규모의 눈과 비를 뿌리는 건데 전문가들은 서부 전 지역이 아하. 앞으로 동일한 현상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무사히 구조에 천만다행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